안녕하세요. 랭킹뉴스입니다. 지난 밤사이 어떤 뉴스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주요 뉴스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특정 사이트가 아닌 전반적인 뉴스 흐름을 통해서 랭킹 뉴스를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트 뉴스 분석 알고리즘 키워드를 보면 오전 8시 기준 상위 키워드는 정리하면서 볼게요. 백신 5접종 70%, 전자발찌 마창진, 접종 완료자 6인 모임, 국민지원금 탈락자 이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음 뉴스에서는 홍준표 여론조사, 미군 아프간 철수, 윤석열 고발장 관련 기사 이 정도고요.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서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또 윤석열, 전자발찌 마창진, 국민지원금 상위 12%가 노출되어 있는 기사가 보이고요. 구글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알고리즘으로 같이 관심 뉴스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랭킹 뉴스로 선정할 3가지는요. 윤석열, 국민지원금 상위 12%, 전자발찌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랭킹 뉴스 탑3는요. 상위 12%입니다. 어제부터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도 내심 해당되는 것 아니냐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는 국민비서에서 당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그렇다면 내가 상위 12% 안에 드는 건가? 이걸 기뻐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좀 당황스러운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상위 12% 안에 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신청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국민지원금 12%라고 검색해 볼게요. 연합뉴스 기사로 보면 제목부터 와닿습니다. 내가 상위 12%라고? 네,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이 마비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했는데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한 겁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상위 12%라는 건데 기뻐해야 될 일이 왜 납득이 안 가냐는 거죠. JTBC 기사에서도 보면 자영업자 A씨는 종합소득 신고 금액이 연 2,800만 원 정도인데 소형 SUV 한 대랑 대출이 대부분인 전세 1억 9천만 원 집에 살고 있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26만 원을 내고 있다 보니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직장가입자 사이에서도 몇천 원 차이로 갈렸다거나 특히 맞벌이 부부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주로 소득으로 파악하는 바람에 역차별을 받았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는 맞벌이 부부는 못 받았는데 내 집을 가진 외벌이 부부가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한 30대 여성은 자신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인 외벌이에 미치지 못해서 받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랑 합산을 하니까 지급 기준을 넘게 돼서 못 받게 됐다라는 거죠. 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상위 12%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표로 보면요. 1인 가구는 직장, 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고요. 이것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 건보료 직장 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으로 봤을 때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 가구는 25만 원, 4인 가구는 31만 원 이하고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4인 가구 맞벌이는 5인 가구 외벌이로 적용을 해서 직장 39만 원, 지역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월급이 적어도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제외됩니다. 정부는 11월 12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 대상은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내에 출생, 혼인, 해외 체류자, 귀국 등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고요. 신청 사유가 혼인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신고서 등이 필요하고 비동거 맞벌이 부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랭킹 뉴스 탑2는요, 윤석열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에서 계속해서 상위 랭킹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현직 검사를 사주해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총장. 어제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에 갑자기 당내에서 윤 전 총장을 감싸주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볼까요? 네, 한국일보 기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슈가 많았어서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정치 입문을 한 지 70일 정도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거죠. 윤 전 총장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봐주지 않는 강골 검사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희생양으로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주목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 전 총장이 검찰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권 인사를 고발하기 위해 사유화했다는 의혹은 데미지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 기사를 처음 본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요. 뉴스버스 단독 보도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인 당시 대검 간부였던 손준성 검사가 야권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윤 전 총장과 가족 등에 대해 공격했던 인물로 알려진 여권 인사들, 즉 유시민 이사장과 최강욱, 황의석 민주당 의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등 총 11명을 피고발인으로 또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측근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을 피해자로 작성한 형사고발장을 국민의힘에 건넸다고 알려졌는 건데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윤 전 총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윤 전 총장이 현직 검사들을 사주해서 공적 정보를 사적 보복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태도는 강경해졌습니다. 초반에 증거를 대라 라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이 여권에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줬고 당내에서도 다른 대권 주자들의 공격과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거죠. 윤 전 총장은 어제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이라면서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검사가 고발장을 썼다고 하기에는 법조계 관점에서 매우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피해자 3명에 대한 혐의가 각각 적힌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것, 그리고 정말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썼다면 실명 판결문을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실명이 적혀 있으면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어제 예정에 없던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기습 입당, 녹음 파일 유출 등으로 그간 이 대표와 갈등을 빚던 윤 전 총장이 위기를 맞자 극도로 낮은 자세를 갖춘 것 아니냐. 윤 전 총장이 당의 보호를 요청하는 모양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과 만난 후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직 설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윤 전 총장을 갑자기 적극적으로 엄호하기도 했고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의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도 사그라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랭킹 뉴스 탑1은요. 전자발찌 마창진입니다. 지난달 21일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마창진이 16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도주 기간 동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을지 다들 우려하셨을 텐데요.
이 마창진의 팔자 걸음이 검거의 단서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보시죠. 네, 포털 사이트에 마창진이라고 검색해서 노출되는 기사 중에 먼저 MBC 기사로 볼게요.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성범죄자 마창진이 어젯밤 11시 35분쯤에 전남 장흥군의 전통시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보면 마창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5분쯤에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는데요. 크게 멀리 달아나지는 못했던 거죠. 경찰은 마 씨가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10km 이상 이동한 뒤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동선을 추적해왔는데요. 마 씨는 그동안의 행적과 도주 이유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창진은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출소 이후에 올해 6월에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한 달 뒤인 7월 31일에 경찰에 접수가 됐고 경찰이 지난달이죠. 8월 12일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분석에 들어가자 21일 오후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겁니다. 이후에 마창진의 소재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자 법무부는 이달 1일에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마창진을 검거한 장흥경찰서 읍내 지구대 경찰관들은 팔자걸음을 걷는 마 씨의 특징을 유심히 살펴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통시장 골목을 순찰하다가 홀로 배회하던 마 씨를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당시 마 씨는 거주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고요. 술병과 옷가지가 든 가방을 들고 홀로 걷고 있었고 체념한 듯이 큰 저항 없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랭킹 뉴스에서는 3가지 뉴스를 선정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